안녕하세요. 네, 눈여겨보기 신현진입니다. 작년 동월에 비해 올해 결막염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눈에 오는 감기, 결막염입니다. 자, 결막염은 먼저 우리 남한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성 결막염과 옮기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 특히 남한테 옮을 수 있는 바이러스성 결막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이런 분들 병원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끼고 뭐가 들어간 것 같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결막염의 증상들인데요. 자, 먼저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구조를 보면은 겉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검은자라고 하는 각막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흰자라 부르는 결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호하는 눈썹과 눈꺼풀이 있고요. 결막염이라는 이 흰자의 결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이 흰자가 충혈되고 부어서 쉽게 생기기도 하고 남한테 옮길 수도 있어 눈에 생기는 감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막염의 일반적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우리가 충혈과 눈곱 등이 있는데, 그 외에도 가려움, 또 눈꺼풀이 붓고 또 눈도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눈부심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결막염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많은 분들이 결막이 걸리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대체 얼마까지 불편하면 낫습니까? 또 얼마까지 전염될 수 있습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이제 바이러스성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한 2, 3주간 꽤 오래되죠. 증상이 지속될 수 있고, 보통 양쪽에 같이 생기는 경우보다는 한눈에 먼저 생긴 다음에 2일에서 7일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막염은 남한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성과 또 나만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성이 있는데요. 그 두 개를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심한 충혈과 눈곱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이 달라붙을 정도 눈곱이 끼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충혈과 눈곱은 덜 심하고 거꾸로 가려움을 더 많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성 결막염 원인은 아데노바이러스나 또 엔테로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같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인데, 이런 바이러스들이 매개물이나 손의 접촉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막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결막염들이 여름에만 좀 국한돼서 유행하는 특성을 보였는데요. 근래에는 사계절 내내 좀 전반적으로 따뜻해지고 습해지면서 최근 연중 내내 발생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여름 외에도 우리가 늘 결막염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얼마 동안 그러면 전염력이 있을까요? 얼마 동안 학교에 가지 말아야 되고, 또 얼마 동안 또 우리가 회사에 가면 안 될까요? 바이러스성 결막의 경우는 보통 한 2, 4주 내에 특별한 합병증이 없이 병이 낫게 되죠. 하지만은 전염력이 강한 첫 2주 동안에는 직장, 학교, 병원 같이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 간의 전염인데요. 같이 살다 보니까 잘 전염되기 쉬운 것이 바로 가족이죠. 제 환자 중에서도 아이가 걸린 다음에 또 할아버지, 부모님 다 걸려가지고 온 가족이 다 제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가족 중에서 결막에 걸린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면도구, 비누나 수건 등 또 침구류를 따로 써가지고 가족 간의 전염, 신체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러스 결막염 도대체 어떻게 치료할까요? 사실 결막염은 이 바이러스성 질환일 때 특별한 치료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 가면 2주, 그냥 집에서 앓으면 14일 말을 하는데요. 마찬가지 바이러스 결막염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몸에서免疫力 회복되면서 저절로 좋아지게 되죠. 하지만 일단 먼저 이체적인 세균감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 안약 또는 이물감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인공눈물 등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보통 한 번 걸리면은 한 2, 3주간은 쭉 가기 때문에 장기간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지나도 이 병이 안 낫기 때문에 이거 뭐 치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닐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한 번 걸리시면은 좀 여유를 가지시고 한 2, 3주간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큰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 되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결막염을 앓고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막염을 앓고 퉁여될 각막에 이렇게 하얀 흉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일종의 바이러스를 앓고 난 흔적인데요. 그 몸에서 이런 흔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옅어지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남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안과에 가셔가지고 염증약을 넣으시면은 회복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막염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자, 먼저 안대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어보시죠. 그래서 외관상 보기 싫어서 안대를 착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안대란 것을 착용하면은 이제 눈에 있는 분비물이 묻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고요. 또 이런 지저분한 안대를 끼는 경우에 눈에도 염증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은 오히려 안 끼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막염의 제일 중요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자, 눈은 만지지 말고 손은 잘 씻는다 이것입니다. 자,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막염은 매개물, 물이나 수건 이런 걸 통해서 또 접촉을 통해서 눈으로 옮기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내가 손을 늘 씻으면은 내 손에 바이러스가 없게 되고 내가 눈을 만지지 않으면은 내 눈으로 바이러스가 옮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손을 잘 씻고 그다음에 눈을 만지지 않는 것이 건강한 여름철 결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바이러스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많기 때문에 결막염이 유행하는 이런 철들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또 수영장이나 사우나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하나의 또 요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결막염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나요, 여러분? 자, 고온, 습한 이런 여름철 바이러스가 살기 아주 딱 좋은 환경들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손은 늘 깨끗이 씻고 눈은 만지지 말자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주로 손이나 또 매개물들에서 옮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잘 씻고 눈을 만지지 않는다면 여름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